티치의 혈통인자는 셋일지도 모릅니다. 티치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위대한 항로의 전반부에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검은 수염 티치에 대해 논하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악마의 열매를 어떻게 2개나 먹었는가? 그것이 마르코가 언급한 몸의 구조가 E형이란 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죠? 이에 대해선 이미 유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해적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의 졸리 로저엔 해골이 3개이며 그 뒤에 뼈, 즉 팔도 8개죠. 그런데 3과 8, 이 숫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문어 말이죠. 문어는 팔이 8개고 심장이 3개입니다. 몸 전체에 피를 보내는 채심장 하나와 아가미로 피를 보내는 아가미 심장 2개죠. 게다가 현재 검은 수염의 현상금 39억 9,600만 베리에 3996을 일본어 말장난인 고로아 와세로 읽으면 산코코로, 즉 3개의 마음이란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티치의 심장이 3이거나 자아가 3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죠. 잠을 자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돌아가며 자야 했기 때문이고, 루피와 조로가 티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보고 저 자식이 아니라 저 자식들이다 라고 했던 게 티치의 동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체가 E형임을 간파한 것이라고요. 열매 능력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서 찾죠. 또 최근 티치의 아버지가 데비디 지백으로 밝혀지며 그 조상은 조이보이 시절의 인물인 데비디 존스일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유명 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등장한 같은 이름의 캐릭터 역시 문어인간이죠. 오다 선생님이 이를 오마주한 걸까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을 더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가펑크와 그가 개발한 그린블러드 기술, 그리고 버커니어족인 쿠마를 통해 말이죠. 쿠마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는 버커니어족입니다. 그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철룡인에게 사냥당하고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 속 계속해서 주목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죠. 그가 버커니어족으로 밝혀진 계기도 피였고, 베가펑크가 놀란 것도 그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마는 자아를 잃고도 본의를 지키러 돌아왔죠. 베가펑크는 이를 사랑 탓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쿠마의 독특한 피가 무언가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혹시 버커니어족의 특수함은 피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자아를 잃고도 본의를 지키러 돌아온 쿠마의 몸에 의지를 가진 무언가가 하나 더 있고 그게 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는 그가 2명분의 혈통인자, 즉 DNA를 가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쿠마 안의 2사람의 피 모두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본의를 진심으로 사랑했단 거죠. 현실 세계에서도 한 사람이 2명의 DNA를 가진 것은 드물지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이는 키메리즘 혹은 키메라 현상이라고 불리며, 이란성 쌍둥이가 자궁 안에서 합쳐지거나 골수이식이나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피의 혈통인자가 둘인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베가펑크의 과학력, 그리고 제 가설 속 1세계 대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베가펑크는 피를 이용한 기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 블러드 기술이죠. 그는 초인계 열매 능력자들의 혈통인자를 이용해 복제된 악마의 능력이 담긴 인공 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보면 악마의 능력이란 피 혹은 그 안에 혈통인자에 담기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원래라면 한 사람이 동시에 2 능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개의 혈통인자를 가진 키메리즘 인간들은 열매를 2개 먹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일 이 아이디어가 우리의 가설 속 1세계 대전쟁 중 더욱 강력한 인간 병기를 만들려던 미래 지구인들이 버커니어족을 개발한 기원이라면 어떨까요? 만일 1세계 당시 악마의 능력을 한 사람이 2개씩 활용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생체 병기들이 버커니어족이었다면요. 애초에 원피스 세계 속 다양한 아인종들은 인간들이 노예로 부리기 위해 용도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설. 그렇다면 버커니어족에도 확실한 개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인 쪽의 피가 섞인 강인한 신체, 그리고 악마의 열매를 2개나 먹을 수 있는 혈통인자의 유연함일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것이 티치와도 이어지나요? 놀랍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근 연재된 갓벨리 사건에서 나온 대사로 알 수 있죠. 원작을 보면 사회자가 철룡인들에게 표적으로 버커니어 꼬마, 즉 쿠마와 데비 일족을 나누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화에선 철룡인들이 데비 일족을 향해 너희들도 버커니어잖아 라고 외치죠.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해보죠. 데비 일족 또한 버커니어족이면서도 그 안에서 더 특수한 종족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의 상품은 호랑이, 그리고 더 희귀한 백호입니다 라는 표현과 백호도 호랑이잖아 라는 2말에는 어떠한 충돌도 없습니다. 둘 다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가분수이면서 거구인 티치의 묘한 체형과 쿠마의 체형은 상당히 닮았습니다. 신체의 강력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원피스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상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버커니어족이 악마의 열매 능력을 2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족이라면 3개 사용하기 위한 종족은 못 만들 이유가 뭐지? 그렇습니다. 데비 일족은 버커니어 일족에서도 더욱 특수한 3개의 혈통인자를 지닌 종족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티치의 삶에 대한 집착도 이해가 가죠. 그는 자신의 졸리 로저에 해골을 3개 그려 넣었습니다. 열매를 먹기 전에 사용하던 무기의 날도, 허리춤의 총도 3개죠. 심지어 수염도 예쁘게 3개로 따았습니다. 이건 마치 스스로 자신이 삶과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가 잠을 자지 않는 것 또한 데비 일족이 버커니어족보다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잠조차 자지 않는 슈퍼솔저로 만들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만일 그가 흰 수염배의 선인 마르코도 알았듯 자신의 혈통인자가 3개임을 알았고 악마의 열매는 피에 깃든다는 것도 알았다면 대담하게 2번째 열매 먹기라는 도박을 시도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드럼 왕국을 침공한 이유도 거기 있었을까요? 드럼섬, 지금은 사쿠라 왕국이 존재하는 그곳은 의료대국으로 유명하며 초파의 고향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드럼섬의 의료기술은 최소한 신세계 수준, 조금 과장하면 베가펑크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티치는 왜 침공했을까요? 루피 해적단이 드럼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미 드럼 왕국은 검은 수염 해적단에 의해 멸망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딱히 티치가 드럼섬에서 무언가 약탈했다거나 그곳을 지배했다거나 하는 묘사는 없죠. 하지만 티치는 루피와 달리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먹으려 흰 수염의 배에서 수십 년을 기다렸던 그는 에이스를 넘겨 칠무회가 되었고 그 권한으로 임펠다운에 들어가 레벨 6에서 강력한 동료들을 탈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서 흰 수염의 능력을 빼앗았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인 티치가 아무 이유 없이 첫 행보로 이 머나먼 그랜드라인 전반부의 드럼섬을 택했을까요? 만일 그가 원했던 것이 정보, 특히나 의료대국으로 유명했던 드럼 왕국의 의학 정보였다고 보면 이는 설명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피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혈통인자가 셋인 것이 무슨 가능성을 가졌는지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드럼섬을 침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의 스토리에선 2사람이 합쳐진 빌런인 체스마리모가 등장합니다. 물론 와포루의 우걱우걱 능력을 이용한 개그이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오다 선생님이라면 한 몸에 2사람이라는 버커니어족과 데비일족의 개념을 드럼섬에서 반드시 한 번은 선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잠을 자지 않는 눈나라 사람들 이야기를 루피가 굳이 검은 수염의 침공을 받았던 그곳에서 꺼낸 것처럼요. 3개의 피, 이는 3개의 심장을 지닌 문어의 이미지와 이어집니다. 검은 수염 또한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의 이미지는 또한 크라켄과도 닿아 있습니다. 티치의 열매 능력을 보면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지진인데 어둠은 먹물이나 심해를 상징하고 지진은 쓰나미나 파도를 상징하니까요. 이는 마치 심해에 살며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는 크라켄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분명 이전 영상에서 임의 모티브가 크라켄이라고 했는데 원피스에 같은 능력이 2개인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티치가 혈통인자를 3개나 갖고 있다면, 그래서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는 동료인 사치와 양아버지인 흰수염의 능력을 뒤이어 적인임의 크라켄 능력을 빼앗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크라켄은 오징어이자 문어입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그 둘의 합쳐진 모습에 더 가깝죠. 만일 문어의 면모를 가진 티치가 임의 오징어 능력을 빼앗는다면 이것 또한 진짜 크라켄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는 크라켄의 회복력은 데미지도 더 잘 받아들여버리는 어둠어둠 열매의 약점을 완전히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만일 이 세계에서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가 함께 임과 싸웠다면 3세계에선 루피와 티치가 함께 임과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정상결전처럼 혼전의 양상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마지막 전투 후 검은 수염이 최종 보스인 임의 능력을 빼앗아 진 최종 보스로 거듭나는 연출이 나올 법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순간 티치는 정말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겠죠. 자연계 태양, 초인계 고무, 동물계 악교의 세 특성을 다 가진 루피와 똑같이 티치는 자연계 어둠, 초인계 지진, 동물계 크라켄의 특성을 갖게 될 테니까요. 또한 루피와 정반대로 니카의 하얀색, 태양, 신속성에 대항하여 크라켄의 검은색, 쓰나미, 괴수의 속성을 갖게 될 테고요. 최종 보스이자 아치 에너미로서 정말 흠이 없는 상대일 테죠. 애초에 티치는 루피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체리파이를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도 그랬죠. 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치는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게 내 꿈의 끝이야 라고 말했죠. 이는 자유라는 틀로 묶이는 둘의 철학에서도 2가지 상반된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은 수염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며 동시에 나만 자유롭고 타인은 자유롭지 않게 만듭니다. 이는 홉스가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을 불러올 뿐이죠. 또한 이루어진 이후로도 그의 꿈, 즉 욕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죠. 이것이 티치의 자유입니다. 반면 밀짚모자의 자유는 이와 다릅니다. 그의 자유는 함께함입니다. 니카는 타인을 노예화하는 속박을 끊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춤으로 즐거움과 희망을 주죠. 루피의 꿈은 스케일이 크지만 동시에 매우 소박하기도 합니다. 해적왕이 되어서 원피스라는 엄청난 보물로 모든 사람과 웃고 떠들며 대연회를 벌이겠다. 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친구됨입니다. 그 후 루피는 만족합니다. 이루어진 이후엔 그의 꿈, 즉 소망은 끝이 나죠. 더 이상의 싸움은 없습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루피의 자유입니다. 이제 이 만화의 결말을 큰 틀에서 상상해 볼까요? 원피스를 찾은 루피와 티치의 반응은 아마 둘로 갈릴 겁니다. 루피는 로저처럼 웃으며 원피스는 최고로 재밌다고 생각할 것이고 티치는 최악으로 재미없다고 생각하겠죠. 다만 루피는 임에게 납치된 비비를 구하기 위해 혹은 조이보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임을 날려버리려 할 테고 티치는 이미 가진 마리조아의 국보, 소원을 들어주는 태양의 나무 이불을 빼앗아 세계의 왕이 되려 할 겁니다. 이처럼 원피스의 엔딩은 원피스를 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흰수염의 말대로 원피스를 찾고 나면 일어날 대전쟁이 아직 남아있죠. 자유의 상징인 D의 일족, 즉 루피와 티치는 목표가 같으니 어떻게든 동맹을 맺어 결국 통제의 상징인 힘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은 수염은 이미 갖고 있는 엄청난 크라켄 능력을 탐하고 결국 모종의 방법으로 빼앗게 될 테죠. 죽여서 주변 과일로 옮겨간 악마의 열매를 먹든 피해 깃든 악마의 능력을 직접 빼내든 피를 함유한 인체의 일부를 먹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나는 최초로 자연계, 초인계, 동물계를 다 먹은 바다의 공포 그 자체다. 내가 세계의 왕이다. 어이 밀짚모자, 원피스는 정말 시시하지 않았냐? 세상은 둘러앉는 게 아니라 무릎 꿇리는 거야. 그는 이런 세로축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루피는 반박하겠죠. 아니, 원피스는 최고로 재밌었어. 조이보이가 기다린 사람은 너처럼 동료나 가족을 밥 먹듯이 배반하는 놈이 아니야. 내 꿈은 옛날부터 모든 사람과 둘러앉아 세계 최고이자 역사상 최고의 연회를 하는 거였다고. 내 꿈에 너는 방해다. 날려버려 주마. 루피는 이러한 가로축의 꿈을 꿉니다. 이 두 철학은 필연적으로 맞부딪히게 되죠. 티치의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라는 영원한 욕망, 즉 지옥의 자유와 루피의 그게 내 꿈의 끝이야 라는 만족하는 소망, 즉 천국의 자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원피스의 결말까지 큰 틀에서 그려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떡밥을 다 푼 건 아닙니다. 게다가 제 가설엔 개인적인 상상이 많아 세부 사항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저는 사실 제가 틀리길 바라기도 합니다. 원피스의 한 팬으로서 늘 오다 작가님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그려주시길 바라기 때문이죠. 앞선 영상에서 제가 히토츠나기를 사람을 잇는 이란 뜻으로 읽을 수 있어서 원피스는 술일 거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히토츠나기는 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히토에서 히를 해일로, 토를 조사로 본다면 히토츠나기는 태양과 연결하는 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나기를 일본에만 있는 한자인 바람 그칠 나구의 명사형인 나기로 본다면 히토츠나기는 또한 바람이 멎고 고요해진 하나의 바다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해석은 우리가 8개의 영상을 통해 원피스라는 이 기나긴 여정을 다시 돌아본 뒤에도 여전히 모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벽화뿐만 아니라 할리의 문구들도 하나하나 해석해 볼까요? 제일 3개. 땅에 불길이 일고 사람은 욕망에 못 이겨 금단의 태양을 건드렸다. 노예가 비나이니 태양의 신은 나타났다. 땅의 신이 노하여 어파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나니 그들은 이제 만날 수 없으리라. 제3계. 허무의 숨결이 맴돌고 숲의 신은 악마를 내리셨다. 태양은 전화를 그저 퍼뜨릴 뿐. 반달의 사람은 꿈을 꾸었다. 달의 사람은 꿈을 꾸었다. 사람은 태양을 죽이고 신이 되었으며 바다의 신은 날뛰었다. 그들은 이제 만날 수 없으리라.
제3세기. 혼돈에는 공백이 있고 껄끄러운 잔영은 약속의 날을 떠올리며 조각달의 목소리를 듣는다. 태양의 신은 춤추고 웃으며 세계를 종말로 인도한다. 태양은 회귀하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 그들은 분명 만날 수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의 그리고 태양 아래 위대한 화해의 이야기 원피스였습니다.